자, 이번 주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 부담입니다. 보호 예수가 풀린다, 오버행 이슈가 있다. 언제든지 매물로 쏟아질 수 있는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부담이 해당 종목들의 부담이 될 것이다. 오늘 박세암의 결정적인 투자에서 모두 여러분들께 궁금증과 해답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준비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오늘 궁금증 다 푸는 날입니다. 네, 그렇게 가시죠. 네. 자, 먼저 이 보호 예수가 대거 풀리는 종목군들이 9월에 많다라고 하는데 네. 도대체 이 좀 시간이 저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핵심만 간단하게 보호 예수가 무엇인지 풀리는 종목이 많다고 하는데 또 그건 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십시오. 네, 그냥 보호 예수하게 되면은 그냥 보호하고 있는 거죠.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IPO가 됐었을 때 그대로 진행이 되면서 어떤 기존에 갖고 있던 뭐 대주주나 아니면 기존에 재무적으로 투자했던 사람들이 그냥 다 물량을 쏟아낸다. 그러면 상장하고 주가의 안정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를 어느 정도 어떤 순차적으로 풀릴 수 있게 어떤 저희가 보통 락업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어지는 구간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한 달, 뭐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약정이 돼 있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순차적으로 물량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이번에 어떤 9월 달에 나오는 종목을 보면은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네. 뭐 저희가 최근에 관심이 많았던 종목들 많죠. 네. 그중에서 카카오뱅크는 일단 1개월 의무 보유 해제가 나오는데 한 314만 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관 배정 물량의 한 8.7% 정도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 주가는 두려워하고 있네요. 기관 배정 물량의 8.7%면 전체 이제 주식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이제 그 가운데에서 물량 가운데에서 한 몇 % 정도나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전체 주식 수에 대비 지분율이 8.7% 정도. 이번에 풀리는 물량들이요. 기관 중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 중에서 8.7%고 카카오뱅크 전체 주식 수 대비 지분율은 한 1%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꼴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지금 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 쪽에서 이제 물량 부담. 그러니까 즉 이번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어느 정도 IPO 기대감 때문에 오른 상황 쪽에서 어떤 수급 부담이 나오는데 이게 저 펀더멘탈과 어떤 충돌을 보이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이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계속 할까요? 네. 그리고 또 크래프톤이 있는데 근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또 9월 9일이죠. 이때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는데 그때 나왔던 이제 편입이 되면서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자금들은 또 매수가 들어오겠죠. 근데 거기다가 지금 코스피 200에 들어오게 되면 또 공매도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충돌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한 94만 주 정도가 이번에 기관 배정 물량의 한 16.9% 정도가 이제 물량이 해제가 되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서 또 KRX, 또 BBIG 이런 쪽으로 편입되다 보니까 정기 편입이 한 360억 정도는 또 순유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이 이런 때 오히려 편입되는 물량을 또 같이 또 매도하는 뭐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또 출렁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겠죠. 게다가 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6개월 의무 보유 기간의 만료가 이번에 다가오는데 394만 주 정도 됩니다. 이 물량이 기관 배정 물량의 31%. 6개월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쯤 더 많네요. 그렇죠. 시장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인데 하나 단점은 좀 많이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충돌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 밖에 또 이번에 9월 달에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그리고 또 HK 이노엔, 나노 CMS,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원티드랩 이런 쪽으로 최근에 IPO한 종목들이 한 달 정도 나왔었을 때 이어지는 또 어떤 보유예수 물량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오늘 말씀하신 그 9월 중에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종목군 중에 대여,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SK 바이오사이언스 모두 그 기간도 다르고 시장에 나오는 물량도 다르고 뭐 하는데 일제히 4% 정도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치 뭐 약속이나 한 듯이 낙폭의 폭도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 가운데에서 이번에 보호 예수가 풀리는 종목 수의 비중을 물량의 비중을 얘기를 하면 저희가 와닿질 않아서 전체 주식수 대비 지분율을 제가 좀 찾아봤더니 카카오뱅크는 1%도 안 됩니다. 0.6%. 크래프톤은 이번에 풀리는 물량이 전체 주식수 대비 2%도 안 됩니다. 1.97%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지는 것은 원래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건가? 이게 단순히 투자 심리인가? 아니면 이 정도의 물량이 나오면 이 정도의 하락폭이 나오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계산을 해봤을 때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표님? 네, 그러니까 총 주식수 대비해서 얼마다라고 보는 것도 물론 의미는 있는데, 근데 항상 어떤 패턴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IPO가 되게 되면은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이 들어온다 라면서 거의 대여급이었죠. 뭐 20조 이상, 뭐 50조 가까이 되는 이런 물량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은 어떤 기대감은 물론이겠지만은 어떤 중요한 코스피 200이나 아니면은 또 어떻게 보면 뭐 MSCI 편입이라든가 이런 어떤 중요 인덱스에 편입이 되다 보니까 그를 추종하는 물량들이 따라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주가가 이를 수급적인 논리로 초기에는 나올 게 없는 상황 쪽에서 오히려 올라갑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이제 그러면 하나씩 또 기간이 지나면서 나오는 락업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주가도 오른 상황 쪽에서 또 어떤 차익 매물과 함께 같이 연결되면서 이런 매도 압력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일정한 패턴이다 보니까 보통 IPO하고 한 달 정도는 강하다가 뭐 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는 좀 하향 정체가 되는. 쉽니까? 이런 과정에 대한 어떤 반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논란이 펀드멘탈 논란이 아닙니다. 수급적인 이슈들이죠. 거기서 이제 반응하면서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얼만큼 어떤 카카오뱅크나 말씀하셨던 SK바이오사이언스나 크래프톤이 펀드멘탈의 충분한 모습을 갖추고 이를 또 지지를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지금 숙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적어도 이런 이슈가 나올 때 뭐 저희가 오버행 이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수급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는 주가가 빠르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런 쪽에서 펀드멘탈을 어떻게 보면 칼을 갈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좀 이런 기간 조정의 성격의 패턴들은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인데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있다 보니까 그동안 같은 경우는 시장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흔들렸을 때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됐었죠. 근데 반대로 지금은 이쪽이 하향해서 좀 정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러면 그동안에 좀 조정을 받았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또 시선이 이전되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시소 게임 차원에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의 블록딜 타격 그리고 락업 해제로 또 주가가 더 빠지면 2차 타격이 올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주가가 이제 속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하향 정체 구간에 들어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향 정체 구간,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입니까? 기간 가격 같이 밀려가겠죠. 그런 쪽으로 변화를 봤을 때는 그래서 카카오뱅크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수급의 문제 때문에도 적어도 주가는 하향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는데 1차로 한 7만 7천 원 정도부터가 단기 지지권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강한 지지권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지난 이게 차트를 봐서 답이 나올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차트가 뭐 별로 없어요. 그런 쪽에서 그냥 크게 봤을 때는 한 7만 원대 안쪽에서 지지를 할 수 있느냐라는 여부가 이제 테스트가 들어와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반대로 지금 최근에 나왔던 어떤 동향과 봤을 때는 한 8만 원대, 8만 천 원대는 또 저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빠르게 이를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은 좀 제한적인 관점 쪽에서 7, 8만 원대 사이 정도쯤에서 일단 앞으로의 변화 흐름들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은 어떤가요? 크래프톤도 10일 날 이제 보호해수 물량이 풀리게 됐는데 선제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도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크래프톤은 이번에 수급 부담 때문에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사야 될 자리를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주말 사이에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 이번에 그 트레일러 영상을 한 3-4개를 봤습니다. 잘 만들었더라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게이머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조금 기대되는 쪽에 하나가 이제 좀 이런 얘기 들어도 되나요? 은폐 할 수 있는 구간의 어떤 확대가 좀 더 많아졌고요. 또 하나 시스템 중에 하나가
방어막이 있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땐 게이머 입장 쪽으로는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네. 데이터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사전 예약을 했는데 중국, 인도, 베트남 좀 젊은 층들이 많은 국가들이죠. 근데 중국은 일단 예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쪽만 빼고 사전 예약자가 3,200만 명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인도에서 7월 달에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인도에서 처음 공개가 되면서 누적 다운로드 수가 5천만 명. 이 얘기는 예. 몇 번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신규 게임에 대한 기대감은 제가 보기엔 높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이와 함께 같이 변화가 나오게 되면 지금 현재 내년 영업이 한 1조 5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67% 올해보다 늘어난 수준이라고 바라보게 되면 PER 내년 PER이 한 20배 초반 정도. 이게 게임주 쪽으로 봤을 때 비싸지는 않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게 현실화되게 되면 아마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라는 쪽에서 아마 지금 어떤 크래프톤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한 눌림목이 더 이어지는 구간 한 47만 원대 정도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관심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봐야 될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정말 대여들이 다 보호예수 물량이 풀려가지고요. 네. 네. 이게 전반적인 시장의 수급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뭐 그건 전혀 기우였던 것 같고 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어떨지 좀 봐주십시오. 네, 1차로는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거에 대한 부담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네. 또 말씀드렸던 또 추가적인 어떤 그 보호예수 관련된 쪽의 부담도 있긴 있는데 네. 하지만 지금 주가를 크게 꺾을 수는 없는 상황들이 일단 지금 그 백신에 대해서 아직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생산 준비를 다 해는 이런 분위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CMO에 대한 기대감도 만만치 않죠. 이쪽이 노바백스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은데 마찬가지로 또 독일 백신도 같이 나오고 있죠. 네. 이런 쪽도 보게 되면 이런 대기하고 있는 백신에 대한 CMO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쪽에서 또 하나 자체 백신에 대한 기대감 이쪽은 정부가 키우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또 2조, 3조 또 투입한다는 얘기도 나오는 흐름들 쪽에서 아마 성과가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또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아마 지금은 약간 상승 쐐기형 이런 쪽의 패턴들 쪽에 앞서 있는 모습들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상승 쐐기형입니까?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냥 기술적 분석에서 하는 얘기 네,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예. 지금 기점으로 보게 되면 아마 지금 한 33만 원, 4만 원대는 직전 고점이 있다 보니까 빠르게 올라가기는 수급 부담은 남아있는 상황들이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가격을 보게 되면 한 31만 원대 밑에서 한번 또 어느 정도 조정권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쯤에는 서서히 또 비중을 늘려가야 될 자리가 아닐까라는 쪽인데 여전히 이 종목은 이제 기대감이 일단 우세한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시가총액이 25조 원인데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또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예. 새로운 어떤 자체 백신에 대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쪽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쐐기형이면은 상승의 쐐기를 박습니까? 네, 그게 아니라 깃발형처럼 이렇게 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마치게 되면 갭상승이 나오겠죠. 이런 게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듣고 싶은 말, 갭상승, 상한가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그 앞으로 나오는 정부의 정책이나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아예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할 수도 있다. 아예 레벨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 으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네. 속에. 예. 네. 10마디 중에 1마디 그 얘기를 하셨지만 전 그 얘기만 귀에 꽂히는. 좋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예. 자, 기관 투자자들의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이슈가 이번 주 관련 주식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만 종목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것은 카카오뱅크였고 이외의 종목들은 이런 수급에 의해서 빠지는 건 좀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말씀으로 네, 정리를 잘 했습니까?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